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31일 새벽에 결정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관측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비관적인 관측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잦아들면서 국고채 장당기물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채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물을 출회하던 외국인이 10년 국제선물 금리에 대한 순매수에 나서면서 수급 요인에 의해 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당국 실무자들은 한미 동맹위기 관리 각서 개정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달 이후에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을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김원호 전문가, 김동희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러니까 OTT 시장이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해외로 가볼까요? 뉴욕 증시만 하더라도요,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 굉장한 이슈, 흥행몰이에 성공을 했었죠. 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최근 들어서 카카오와 SKT의 파트너십 체결도 있었고 콘텐츠주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엔터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보실까요? 매출 상향 흐름 더해가고 있고요. 또 ESA의 경우에는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콘텐츠주들 계속해서 쭉쭉 잘 갈 수 있을지 앞으로 그 추이 지켜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 준비했습니다. 철강 업종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업황부진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철강주들. 그런데요, 반등론이 스멀스멀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바닥을 찍었고 이제 고민할 거는 매수 시점이다라는 건데요. 자, 내년에는 중국의 철강 생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업황도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낙관적인 전망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는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이 조언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아싸 소식 준비했습니다. 앞불싸 우리 시장을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관리 종목이 벌써 80곳이다라는 주제를 좀 꼽아봤습니다. 올해 기업 재무사정 악화라든지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상장 기업들의 수가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전망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경기 부진의 여파로 기업 실적이 악화됐고요. 게다가 또 외감법이라고 합니다.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등이 실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감사 자체가 좀 깐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관리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년 같은 경우는 무더기로 상패에 이를 수 있는 종목들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실적이라든지 또 외감법 관련해서 이슈 차근차근히 팔로우업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면세점주요. 최근에요, 호텔 신라가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냈다라는 뉴스 쭉
가져갔었는데요. 비단 호텔 신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면세점주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면서 전체에 대한 우려 가득합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 월드에 이어서 두산까지 면세점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호텔 신라와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주마저 이달 주가가 내리막 보이고 있어서 증권사들도 좀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분간 어려운 업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인사 소식으로는 OTT 시장 확산에 따라서 엔터주가 상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들렸고요. 또 철강 업종에 대해서 중국의 수요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라고 또 이야기가 있었네요. 그리고 또 아싸 소식으로는 관리 종목이 벌써 80곳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내년에 상장 폐지의 종목이 어떻게 좀 방향을 결정할지 궁금해지고요. 두산 하나도 면세점주를 이제 접으면서 여기에 증권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호 전문가님,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거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인사 부분인데요. 철강 업종이 바닥을 찍었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철강 업종 자체는 산업의 쌀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한 수요가 뒤따라지는데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조선과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분인데 그 전반 산업이 업황 부진, 그다음에 침체로 인해서 그 관련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 철강 생산, 이 조광 생산량이 50%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철강 생산량의 증가함으로 인한 과잉 생산, 그리고 원재료가 철광석인데요. 철광석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각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대표적인 기업인 포스코 같은 경우에 3분기 이제 실적 잠정치가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한 40%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또한 아직까지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부분이 없지만은 2분기 실적 또한 38%, 그리고 3분기 또한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장기화 우려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중국의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의 이제 철강 생산량 증가율이 좀 둔화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철강 업종의 반등의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 경기와 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까지 이 해결 실마리가 없는 부분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은 지속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나 최근에 각 나라에서의 이제 글로벌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부양책 등이 향후에는 반드시 이게 다시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일단 보수적인 관점의 유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포스코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차트는요, 포스코의 일봉 차트입니다. 2018년 1월 달에 40만 원의 고점을 찍었죠.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만 1,000원을 저점으로 지금 반등 이후에 재차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하락세가 더 진행된 이후에 접근을 해보시는 관점, 그렇게 권해드릴게요. 네, 지금 미중 무역 갈등과 그리고 중국의 철강 생산량 둔화로 인해서 반등 모멘텀이 미흡한 상태인데요.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예를 들어주셨지만 현재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골라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롯데 리츠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상장 첫날이기도 했는데요. 상장 첫날에 굉장히 기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상한가로 마감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국내 최대 상장 리츠로서의 자리를 오늘 좀 공고히 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계열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투자 대상은 현재 롯데백화점 4곳, 롯데 아울렛
2곳, 그리고 롯데마트 4개 점포라고 합니다. 오늘 공모가가 5,000원이었었는데요. 한 6,000원 부근에서 시초가 형성한 이후에 쭉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고 가격 제한폭 풀리지 않고 마감했습니다. 종가 보실까요? 1,500원 오르면서 6,5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롯데리츠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두산 퓨얼셀입니다. 오늘 두산 퓨얼셀 역시 거래 대금 굉장했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탄력적인 흐름 보여가고 있었던 두산 퓨얼셀.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화답의 움직임이 좀 장중 내내 그려졌습니다. 계약 금액만 약 4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 좀 보시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오늘 20% 가깝게 뛰어오르면서요. 8,0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액션 스퀘어 보도록 하시죠. 오늘 게임주들이요 굉장히 순항기를 탔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내 게임 회사들을 대상으로 외자 판호, 그러니까 서비스 허가 발급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중국 넷이즈가 배급할 예정입니다. 국내 게임인 삼국 블레이드에 대해서 게임 판호를 좀 발급한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액션 스퀘어가요 이런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상한가 쭉 지켰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그 탄력이 조금 무뎌졌습니다.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 11.04% 뛰어오르면서 1,760원까지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손오공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손오공의 최대 주주입니다. 미국의 완구업체 마텔이라고 있는데요. 마텔의 3분기, 그러니까 순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배 이상이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죠. 이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뉴욕 거래소에서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 20% 이상 마텔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다라고 해요. 이 소식 전해지게 되니까 손오공도 다름 아닌 플러스권에서 거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오늘 5%대 강세 보였고요. 1,6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현대제철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제철 아무래도 3,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 잠재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좀 52주 신저가까지 기록한 오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차트 보실까요? 뚝 떨어졌죠. 3, 4분기 실적 좀 부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잠정 집계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튀어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3% 가깝게 떨어지는 낙폭 보였고요. 32,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깍깍 채운 30% 상한가를 봤는데요. 바로 오늘 상장한 롯데리츠였고요. 두산 퓨어셀도 수주 공시 소식에 크게 상승을 했고 또 액션스퀘어 게임주의 활약도 상당히 좋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쟁쟁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호 전문가님. 5가지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예, 저는 액션 스퀘어라는 게임주를 대해서 언급을 드릴게요. 네. 액션 RPG 장르를 중심으로 해서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죠. 대표적인 게임이 블레이드 2인데요. 이게 이제 유럽과 북미 시장을 진출해서 플랫폼을 지금 개발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신작 모바일 액션 슈팅 게임인 기간팅 X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150여 국에 출시되어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그리고 2019년 상반기까지의 매출하고 영업 손실이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장 중국 정부의 외국 판호 발급 소식에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회사의 삼국 블레이드가 중국의 판호 발급에 대한 소문이 있었죠. 그러나 장 마감 이후에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지금 개선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 또한 개선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외자 판호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에 게임주들이 지금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향후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액션 스퀘어는 가장 유념할 부분이 뭐냐면 이 종목이 지금 관리 종목이죠. 예, 관리 종목이고 영업이익이 지금 4차년도 계속 적자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현재 관리에 등록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을 하시고요.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다면 추가 상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7월 달에 2,000원 하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4,2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없는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붕 떴다가 종가를 좀 밀어버린 모습이지만 비록 음봉이지만 전일의 고가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관리 종목이고 이 영업이익 및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접근해 보시는 방법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삼국 블레이드 판호 발급 이슈가 있었는데 장 마감 뒤에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또 이슈가 있었던 만큼 보수적 접근을 하시라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에서 2018년 2월 이후 판호 발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갈증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래서 보수적 관점에 역시 접근하라는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요, 수요일에 만나뵐 수 있는 든든한 전문가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또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종목은 과연 어떤 걸까요? 저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승자가 공개되면 보통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는데요. 무료 방송 여러분 참여하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과연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는데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1147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 스탁세일즈에서 제시됐던 종목들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떠한 움직임 보여줬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화면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가지고 와주셨던 김동희 대표님 나와주셨었죠. ABL 바이오가 1.78%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김원호 전문가도 나와주셨었는데 제일약품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제일약품이요, 4.55% 10월 30일 고가 기준으로 터치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이번 주 우승자는 제일약품 가지고 와주신 김원호 전문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공개될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또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러 가보시죠. 네, 수요일에 만날 수 있는 두 전문가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먼저요, 주도주 발굴의 대가 김동희 대표가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6글자인데요. 사실 스탁세일즈에서 좀 여러 번 언급이 됐던 종목이기도 해서 여러분 알아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이 기업하면요, 전자산업의 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MLCC 생각납니다. MLCC랑요, 여기 또 제가 음극재라고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음극재에 첨가되는 실리콘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힌트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힌트가 자꾸 쉽다라고 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어렵게 가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시고 왜 가지고 나와주셨을지 김동희 대표와 스탁세일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문가님 역시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단타의 기적, 바로 김원호 전문가시죠. 자, 김원호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제약주의 3글자입니다. 제약주 중에 3글자 뭐가 있을까? 여러분 레이더망을 한번 돌려보세요. 자, 힌트를 드리면 바로 펩타이드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6년이었나요?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던 것으로 또 알고 있기도 한데요. 자, 이 세 글자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맞춰보시는 재미가 있는 머니W 스탁세일즈 김은호 전문가와 함께 역시 풀네임과 함께 스타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머니W 스탁세일즈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김동희 대표님과 첫 번째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소개를 하기 전에요.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ABL 바이오에 대한 AS 지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시간은요. 김원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종목은 애니젠입니다. 애니젠은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특히 이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뭐 항암제나 골다공증 치료제 같은 걸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이 펩타이드가 뭐 아미노산 결합하는 그거 말하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자, 당사는요, 이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 및 아미노산에 기반을 둔 항암이라든지 항당뇨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뭐냐면 펩타이드라는 겁니다. 펩타이드는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 펩타이드를 원료로 해서 골다공증이라든지 항암제, 그다음에 항생제,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 등 한 100여 가지의 이 펩타이드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이 펩타이드 공장을 미국의 이 CGMP급의 GMP 공장을 구축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펩타이드 시장 규모는요. 매년 9.2%의 고성장을 이루고 있고 글로벌 전체의 규모는 약 30조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당사인 애니젠 여기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펩타이드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애니젠 국내에서 유일하게 펩타이드 관련 의약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펩타이드라고 하면은 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인데 신약 파이프라인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했죠. 그랬더니요. 시장을 선도하는 R&D 기술력을 가진 애니젠 보니까 유방암 치료제 그리고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신경병 증상 진통제 그리고 MRSA 감염 치료제까지 다양한 걸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던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 회사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First in Class 그래가지고 네. 유방암 치료제죠. 네. AMG 130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이 유방암의 이 화학적 요법으로 치료제가 타목시펜이라는 그런 거기에 저항이 있는 유방암. 그다음에 재발 및 전이로 인해서 악화된 삼중 음성 유방암을 표적으로 해서 신약의 이 보통 독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 독성이 낮고 장기적으로 투여가 가능한 그러한 이게 지금 임상 일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 일상을 통해서 폐암이라든지 또는 기타의 기타의 이제 이거하고 이제 병행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일상 이후에 글로벌 이 빅파마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방암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폐암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항암 효과에도 이제 기술 이전 같은 여러 가지 또 좋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약 파이프라인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주가가 최근에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런데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현재 조정을 약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보니까 좀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전문가님? 예,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네. 두 달 전에 뭐 6,510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실 올라오다가 네. 10월 며칠이죠? 10월 10일. 10월 10일 날 네. 대량 거래를 동반한 강한 양봉을 분출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90만 주, 이게 굉장히 소형주인데 90만 주의 대량 거래를 싣고 옆으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하다가 제가 가장 중시하는 세력선인 9,600원을 안착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11,300원까지 찍었죠. 네. 그때 10월 10일 날 11,150원인데 그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요. 앞에 있는 10월 10일 날 대량 거래량 그 부분에 지금 종가상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오전장에 나이백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펩타이드를 기반을 한 항암제, 그게 항암 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애니제 성장성은 말할 것도 없고 기술적 분석상 또 상승 전환으로 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꼭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오늘 김원호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 애니젠이었습니다. 애니젠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제약주였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봐주실까요? 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애니젠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 제조 기업입니다. 이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자, 최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가져갈 수 있는 바로 이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유방암부터 시작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가까스로 또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술적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최근 얼마죠? 이게 11,300원 부근 찍었었는데 그때 10월 10일 날쯤 만들었었던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 오늘 좀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봐주셨기 때문에요. 애니젠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김원호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호 전문가님. 네, 애니젠 가지고 와주셨는데 저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애니젠의 재무제표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요, 매년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애니젠 그러면 재무적 리스크는 없는 건지 이 점 궁금합니다. 예, 2016년에 기술 특례로 일단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상장 폐지라든지 관리 직무로 갈 일은 없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이 매출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작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업이익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은요. 전년도 매출이 41억인데 올 상반기까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육박하는 29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영업이 마이너스 부분도 있었지만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가격 전략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현재 시가총액이요 510억입니다. 네.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그다음에 국내 유일한 의료용 펩타이드를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가 오늘 종가죠 1,200원부터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가는요 8,800원 잡고 단기 목표가는 12,500원을 설정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애니젠의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한 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자, 애니젠 한 판에 정리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한 판 정리 함께 보도록 하시죠. 애니젠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대감 가져갈 수 있겠고요. 또 차트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상승 추세 일어날 일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 매수가는 1,200원인데요. 단기적인 목표로 1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8,800원입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 애니젠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국내 유일 펩타이드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애니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역시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아주 열정적으로 스탁스에이지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는 더 나은 종목, 도약할 종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